네, 오늘의 한마디 시간입니다. 일타쌍피라는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 친문 채용 논란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한데 정치에서 논란은 수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면은 달라질 수 있을진데 오히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논란에 기름을 쏟아 부었습니다. 권 대표의 몇 마디 해명이 어디를 쑤셔놨는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구급 가지고 뭘 그러냐. 인생을 걸고 고군분투하는 구급 지원자만 20만에 가깝습니다. 둘째, 강릉 촌놈이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냐. 수도권을 벗어나면 촌놈이라는 인식. 그것만 문제인 게 아니라 최저임금 받고 땀을 흘리면서 서울에서 사는 사람이 어디 한둘일까. 오히려 그게 미안하다고 하니 그럼 최저임금을 여당 차원에서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장제원이 안 넣었대서 내가 압력을 가했다. 인사 추천은 관행이라는 걸 모르는 건 아니지만 각 인물 사이의 친분을 고려한다면 이게 정말 문제가 없는 것일까? 그리고 넷째, 이전 정부도 그랬다. 기승전 전 정부 전 정권 이걸 언제까지 할 건지. 다섯 번째, 또다시 언론 탓. 거짓 프레임이다. 일부 언론이 프레임을 걸고 있다. 이게 나열을 하고 보니까 일타쌍피가 아니라 사실상 일타오피인데 오죽하면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이 아니라 권성동이라는 조롱까지 나오고 있는 것 아닐까. 대통령의 지지도를 더 떨어뜨리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라면 이거 누가 좀 말려줘야 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의 한마디였습니다. 네, 오늘의 한마디 시간입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빌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내건 슬로건입니다. 당시 조지 부시는 강한 미국을 내세우면서 재선에 도전했지만 이 슬로건 때문에 패배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왜냐? 당시 진짜 문제는 먹고 사는 일자리, 즉 경제였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도 이 슬로건은 각국의 정치에도 특히 대한민국의 정치에도 등장하면서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그런데 이 구호가 지금 우리에게 더 유효하진 않을까? 국회는 원구성 합의를 핑계로 한 달을 넘게 놀고 문만 열어놨고요. 각 당은 내부의 권력 투쟁이 한창입니다. 정부는 검수 완박의 완박, 경찰 힘 빼기, 월북 논란, 강제 북송 논란 등으로 두 달이 지나는 동안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들은 아쉽게도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윤 정부도 국민을 대리하는 국회의원들도 그걸 모르는 건 아닐 텐데 그렇다면 지금 그들은 어디에 함몰되어 있는 것일까? 곡소리 나고 있는 경제를 뒤로한 그들에게 필요한 목소리는 역시 바보들아, 문제는 경제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한마디였습니다. 네, 오늘의 한마디 시간입니다. 기묘한 이야기. 오늘은 소설을 하나 써볼까 합니다. 저희도 매일 신문을 다루고 있지만 어떤 이슈가 어느 날 갑자기 다수 언론의 조명을 받는 일은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언론의 조명을 받으려면 정부 고위 인사의 관련 발언이 있어야 하겠고 그 주제가 파급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도 아니면 파급력을 갖게 만들 작정으로 기획을 하는 경우도 더러 있겠고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언론에 장기간 몸담아온 사람으로서 노동, 환경, 인권, 특히 사회 비주류에 대한 이슈는 언론에 담길 때 적어도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바로 대우조선해양 파업 얘기입니다. 매일 새벽 4시 반에 한국의 모든 신문을 전부 다 보는 저로서는 관련 기사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많이 등장했고 의제 설정의 목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언론들은 49일간의 파업 기간 동안 이 문제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특히 조중동을 비롯한 이른바 보수의 색채를 띤 언론들은 노동부 장관의 인터뷰를 실어가며 무게를 두는 것일까? 노동계의 가장 큰 당면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49일간 무엇을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대대적인 보도량을 쏟아내는 것일까? 이게 소설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누군가 생각한 국면 전환이 필요한 것일까? 경제가 자꾸 문제라고 하니 갑자기 대한민국 조선업이 걱정됐던 것일까? 대통령의 말을 잠깐 빌리자면 기다릴 만큼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냥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갑자기 관심을 갖게 된 이유도, 타이밍도, 주제도 기묘하다. 오늘의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한마디 시간입니다. 식상할 수도 있겠네요. 무노동 무임금. 일하지 않는 자 받지도 말라.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근데 이 당연한 말이 적용받지 않는 특권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대신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죠. 국회 개정 휴업 상태는 오늘로서 53일째입니다. 상임위 구성은 아직이고요. 약 2달의 시간 동안 국회의원들은 우리의 세금을 각각 1,300만 원씩 한 개인이 받아간 겁니다.
잊을만 하면 이 월급 루팡 사태를 해결하고자 몇몇 소수의 국회의원들이 매번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자면서 입법화 시도를 하지만 탱자 놀아도 돈이 나오는 지금의 구조를 바꾸는 길은 요원해 보입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을 통과시킬 리 없으니 그런 희망도 갖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국민들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지금의 원내대표는 누구인가? 또 엄중한 시국에 외유성 출장을 간 의원들은 또 누구인가? 국민들은 현명합니다. 국민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신선들 노름에 도끼자루 썩고 있지만 지금을 오래오래 기억해두고 신선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그날이 분명 올 것이다. 오늘의 한마디였습니다. 네, 오늘의 한마디 시간입니다. 기승전민.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문재인과 민주당이라는 단어는 10차례 이상, 15차례 이상도 이제 언급이 되다 보니까 여당의 무한 책임이라는 권 대표의 언급도 사실 크게 주목받지 못하게 됐죠. 정리하자면 다 문재인 탓이었다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아쉬운 연설이기도 합니다. 기승전 전 정부 탓으로 흐르는 인식은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언급들을 참고해 보면 여당의 원탑 역시도 그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집권 여당에게 바라는 것이 오로지 남 탓으로만 들리는 목소리는 아닐진데 여당만의 비전, 여당만의 능력 이런 것들은 왜 많이 주목받지 못했던 것일까? 이틀 전을 시간을 돌려보면 탄핵을 언급했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그리고 기승전전 전 정부 탓에 올인하다시피 한 권성동 원내대표도 서로 여야 간의 민생과 또 협치를 말하긴 합니다만 둘 다 진심인지는 전혀 모르겠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오늘 이렇게 원구성 협상 타결에 이르기까지 노력하셨다는 데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하지만 기승전 윤석열, 기승전 문재인 이런 것보다는 국민들이 앞으로 듣고 싶은 진짜 목소리는 오로지 기승전 민생 아닐까. 오늘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